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최근 아주 큰 소식이 있었죠. 어, 블록버스터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알려진 약 중에 하나인 그 휴미라가 드디어 페이턴 클리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약회사, 저는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에 있지만,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경쟁 상대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거죠. 이제 약가가 싸지니까 훨씬 좋은 건데, 약을 만드는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이오시밀러와 뭐랄까 원래 오리지널 약을 만들었던 회사들 간의 컴피티션이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요? 유럽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좀 더 열려 있었는데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시장에도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포텐셜 지각 변동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기사를, 특히 지난주에 이 기사들이 쭈루룩 났는데 한번 가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이렇게 큰 사람들의 관심을 받느냐? 왜냐면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휴미라라는 약 자체가 TNF 알파 블로커인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몇 개의 기사들을 쪼르륵 가보면서 되게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한번 발췌 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휴미라, 지금까지 보면 일단 휴미라가 어떤 약이냐 그러면은 탑 10 All-Star 하면은 지금까지 역사상 FDA가 어프로브해서 미국에서 팔린 약,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 그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약을 탑 10을 하면은 휴미라가 캡틴입니다. 2024년 기준, 프로젝션 기준으로. 그렇죠. 보시면은 그 사실 휴미라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리피토라, 그 면역 관련된 약 중에서는 언제나 휴미라가 1등이었고 다른 컴피티터가 있긴 했습니다. 리피토인데 보시면 2024년에 가면 휴미라가 1등이죠. 그리고 그 휴미라를 만든 회사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 전에 에봇이었고, 에봇 전에는 그 스크립스 리서치랑 영국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곳에서 만들어서 펠튼을 넘겨서 그 에봇에서 개발해서 에비까지 온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까지 팔린 약의 총액이 135억 빌리언이랍니다. 136억 원이죠. 6조 원이죠. 그러니까 약간 최근 1200원쯤 하는 환율을 계산하면 한 170, 180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2003년에 나온 이후로 20년 동안 거의 170조를 팔아먹은 약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크로닉 디시스를 타겟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돈을 내면서 계속 약을 해서 심텀을 약화시키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낫진 않는 거예요. 이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뇌피셜이 나올만 하죠. 이 제약회사들이 이 병을 완전히 안 낫게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벌기 위해 혈안된 것은 맞는 말인데 일부러 안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낫게 하기가 힘들 뿐입니다. TNF 알파 이니비터보다 더 잘 되는 약을 만들면 돈을 더 벌겠죠. 그 약이 아직 없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2023년 이후로 136조 원이었고, 이게 2018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4년까지 가게 되면 휴미라가 240조 원을 판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많이 팔면 한 20조 원어치씩 팔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024년 기준으로는 모든 약을 통틀어서 1등입니다. 1등이고 에비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본의 아니게 이 약이 너무 잘 되는 바람에 판매되는 총액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일 수도 있고, 제가 통계를 보진 않았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약으로서 이 휴미라가 너무 차지해요. 문제는 거꾸로 말하면 이 휴미라가 에비의 포트폴리오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에비가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에서도 이 에비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시간을 끌어준 걸 수도 있고, 이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휴미라라는 약 자체가 TNF 알파 이니비터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탑 10 All-Star Drugs 중에 하나고, 2024년 기준으로, 프로젝션 기준으로는 무려 2003년 그 런치된 이후로 무려 240조 원어치를 팔은 어마어마한 약이죠. 팔게 될 약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그 페이턴 클리프가 드디어 올해 왔다. 그래서 다른 그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겠다고, 이 클리프에 맞춰서 만들겠다고 계속 해왔죠. 그리고 미국 회사도 있고 한국에 물론 셀트리온이나 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요? 거기서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파이의 10분의 1만 가져와도 1년에 예를 들어 2조 원을 파는 약이 20조 원을 파는 약이기 때문에 10분의 1만 가져와도 뭐다? 2조 원어치를 팔 수 있다. 약값을 반으로 해도 1조 원의 매출이 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죠. 이 포션을 그만큼 가져올 수만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고 애비 입장에서 엄청난 위기를 느낄 텐데 지난주에 그래서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은 하나는 바이오스페이스에 있는 걸 가봤더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마켓을 이제 히트하는데 에비는 그거를 이제 브레이스 산다. 우리는 그걸 에비 입장에서 받아들일 거다. 라고 하면서 에비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를 약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타이틀만 약간 보면은 에비가 officially 휴미라 그 페이튼 클리프가 왔죠. 와서 2023년 에스티메이트 실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에비에 투자하신 분이나 아니면 에비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걱정을 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왜 관심이 있냐면은 저는 지금 모 회사에 있지만 제가 전에 알고 있던 그 파이저에 있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에비에 갑자기 뭐 프리시즌 메디슨의 뭐 디렉터로 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사로 옮길 생각이 없냐. 근데 저는 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에비는 온콜로지와 그 뭐 이뮤노 온콜로지의 강한 회사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비 입장에서도 이 인플라마토리 드러그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컴펜세이트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분한테 그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부서를 만들고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휴미라의 클리프를 대비하는 거였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위험한 이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컴피티터는 누굴까요? 암젠입니다. 암젠이고 암젠이 암제비타라는 그 바이오시밀러를 암젠이 사실 바이오시밀러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저는 사실 한 3, 4년 전에 암젠을 다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바이오시밀러를 시작한다고 해서 첫 번째 뭐가 시작되고 하면서 맨날 내부 뉴스에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게 왜 이런 그 원래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가 그 바이오시밀러를 하냐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결국 나왔죠. 나오고 나서 이제 휴미라의 클리프에 맞춰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턴의 종류에 따라서 이 기사에 따르면은 그 휴미라 약가에 5% 할인해서 많게는 55% 할인된 가격으로 프라이스 택을 한답니다. 휴미라 같은 경우는 1년에 7,000불 내야 되죠. 여러분 류마토이드 아트라이드 있으면 1년에 7,000불씩 내야 됩니다. 물론 보험이 있으면 많이 커버가 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미국은 약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절반 해도 한 달에 3,000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낮지 않아요. 이게 꾸준히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암젠 입장에서 엄청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했던 암젠의 그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입장에서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해서 진출하겠다고 한 결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게 그 리턴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이제 에비의 편도 들어주는 말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이제 솔리드 파운데이션이 있다. 왜냐면은 휴미라 이외에도 다른 약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은 에비가 이 TNF 알파 블로커와 그 디시즈 인디케이션이 겹치는 그런 오로이뮨 디시즈 관련된 약들이 있죠. 이미 림보크랑 스카이위지. 특히 이 스카이위지 같은 경우는 그 아마 리산 키누맵 뭐 이렇게 부를 텐데 이게 IL-23 이니비터인 엔티바디입니다. 엔티바디도 있고 아마 이거는 잭 이니비터도 있고 해가지고 그 TNF 알파 블로커에 대항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에는 이 두 개의 약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inflammatory disease indication의 스페이스에서 여전히 프레센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2027년을 가면은 휴미라가 1년에 한 20조 원 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거가 2027년에 그 휴미라가 가지고 있던 프로포션이 20빌리언을 annually 팔 수 있는 양만큼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죠? 에비가 그동안 휴미라로 꿀을 빨았지만 휴미라가 점점 세일스가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 버전인 다른 약물들이 있다. 더 최신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레센스를 가질 수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R&D 인베스트먼을 늘렸습니다. 1년에 6.4 빌리언에서 6.8 빌리언까지 늘렸고 그러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페이스 2와 페이스 3로 넘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신약들이 나오겠다고 만들겠다. 우리가 이 클리프를 대응하기 위한 그 신약을 만들겠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first name은 잭인데 그 잭이 저한테 말할 때도 이제 에비가 지금 이미 온콜로지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넘어와라. 나중에라도 관심 있으면 알려달라. 라고 하면서 에비가 그 아마 본사는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아니라 뭐 시카고인가 다른 데인데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Fierce Biopharma는 약간 더 자극적인 기사가 나요. 같은 날짜에 그 같은 내용으로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은 이 CEO, 에비의 CEO 곤잘레스라는 분이랍니다. 이 곤잘레스님의 얼굴과 함께 곤잘레스가 굉장히 플레이 쿨하고 있다. 우리 괜찮아. 괜찮다. 우리는 스테이블하게 세일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 내용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다 가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밑부분에 보면 아마 약간 더 나올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린보크랑 스카이위즈 나오죠. IL-28 리셉터랑 이제 잭 이니비터 있죠.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휴미라 클리프를 우리가 이제 컴펜세이트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외에도 다른 약들을 이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나와가지고 특히 온콜로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나왔는데 임브루비카는 그거죠. 저희 그 다른 영상에서도 했습니다. 그 아이브루티닙이죠. 그 제가 여기 달 수 있으면 달아드릴게요. 저희 아이브루티닙의 그 BTK 이니비터 메커니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에비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온콜로지 스페이스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약이고요. 그리고 이 임브루비카 혹은 아이브루티닙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옴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항상 이 임브루비카와 혹은 임브루비카와 다른 거의 컨비네이션을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블록버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에비를 대표하는 온콜로지 스페이스에서의 블록버스터인데 여기면은 그래도 거의 2빌리언, 2조 원 넘게 팔았는데 지금 1.6빌리언으로 약간씩 떨어지고 있죠. 여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다른 온콜로지 스페이스에서의 다른 약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토럴 세이스는 스테이블 할 거다. 근데 어떤 기사도 에비의 그 토럴 세이스가 이제 증가할 거라고는 안 하죠. 휴미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비가 계속 뭐 탑 10이든 이렇게 계속 매출 기준으로 들었던 기업이긴 한데 1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곳에서 보는 그런 기사 얼핏 기억나는 게 이제 에비가 계속 꾸준히 올라갔어요. 꾸준히 올라가지고 이제 뭐탑 3 이렇게 계속 그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거의 빅파마 중에서도 가장 높게 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가지게 돼버렸죠.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큰 프로포션이 이제 휴미라입니다. 근데 휴미라가 없어지면은 그 세일스가 이제 스테이블하거나 스테이블한 거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새로운 신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게 에비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요. 휴미라의 너무 센트릭된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나온 그 위기고 어떻게 보면 위기죠. 이 사람들은 이 위기를 다른 블록버스터가 우리가 가진 것과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휴미라를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을 그리고 신약 개발을 통해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에비의 지금 전략인 거고 마지막 하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도 앞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에비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휴미라가 어떻게 나오고 휴미라의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서 여기 이것까지 커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에비가 합병을 했죠. 최근에 합병을 한 회사가 있는데 휴미라 소개가 약간 나왔고 이름이 뭐였지? 엘러겐 여기 나오죠. 그렇죠? 에비가 최근에 다른 제약회사를 합친 게 아니라 엘러겐을 합병했어요. 이게 근데 약간 미용회사에 가깝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뭐 LG 화학 이런 게 아니라 LG 생활건강 이런 약간 화장품은 아닌데 약간 콜라겐 이게 괜히 아마 그런 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톡스 컴퍼니 여러분의 보톡스 만드는 여러분들의 그건 아니지만 뷰티 인핸싱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약간 미용 관련된 거에 집중된 회사인데 이 엘러겐을 2020년도에 샀어요. 그 당시에 2020년 기준으로 가장 큰 블록버스터 딜 중에 하나일 거죠. 아마 50 몇 조 이렇게 썼을 텐데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약회사가 이 엘러겐 같은 이런 미용 회사를 인수하는 건 굉장히 드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넓히는 데 사람들이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에서 커버하고 있는 다른 약들도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그런 블록버스터 약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벤플렉스터죠. 이게 베네로클락스 BCL2 이니비터인데 제가 기회가 되면 여기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거죠. 그 저희가 다른데 메커니즘 오브 액션 했죠. BCL2 이니비터로서. 그래서 1.7빌리언, 그러니까 1빌리언을 1년 이상에 팔면은 블록버스터인데 1.7빌리언을 여전히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포트폴리오가 있다. 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번 커버를 했고 여기가 바로 에비입니다. 에비의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사이트에 최근에 지은 건물이고 제가 그 엠젠에서 일할 때는 이 에비 건물을 지을 때 요 맞은편 길 건너에 있는
엠젠에서 했었고 지금은 아마 거기가 문 닫은 것 같아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제 엠젠은 요 뒤에 건물 새로 지는 건물로 옮겼습니다. 네. 에비의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사이트이 이제 업앤 러닝 하고 있고 사람들 리크루트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휴미라 힛에 어떻게 사람들이 신약 개발을 통해서 그거를 대응을 하고 있나라는 기사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오늘 커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특정 회사 홍보는 아니고요. 에비의 휴미라가 이제 그 페이튼 클리프가 와서 바이오시밀러의 챌린지를 받고 있고 그 챌린지를 받는 상태에서 에비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를 한번 기사를 여러 개 가봤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소식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